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대순진리의 피해자 인터뷰, 선감, 교감의 피해, 진실 외쳤지만 도리어 고소당해. 네, 저도 대순진리의 교감에게 여러 번 고소를 당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로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최종 무혐의 했고, 검찰에서도 이 모든 기록을 반환시킨다.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자가 검찰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보안 수사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대순진리의 이 피해 문제, 이것을 계속 조명을 하고 있고, 그 교감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건이 검찰에 송치가 된 그러한 정황이고, 이자가 5월 20일에는 재판이 있죠. 한 달 후에. 그런데 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그 대순진리의 교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순진리의 피해자 인터뷰, 이 선감 교감의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외쳤는데 도리어 고소를 당해서 맞고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고죄로. 이것이 이제 수사 진행 중인데 공정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사도 그 지역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감시하면서 부정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 분도 또 이렇게 인터뷰에 임해 주셨고, 인터뷰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네, 정인태 신지식인 TV의 정인태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순진리의 선감, 교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속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순진리의 이 선감, 교감 등의 이렇게 피해를 받으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네, 어떤 피해를 좀 받았나요? 네, 제가 그 당시 저기 우리 안양에 있는 네. 대순진리 해관에서 방면에서 네네. 임명을 모신다고 할 때 네. 그때 김땡땡 성감이 네. 우리 집을 방문을 해서 네네. 한번 안양으로 와라.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우리 애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애를 얻고 네. 갔었어요. 갔는데 네. 그 김땡땡 성감이 저한테 네. 이 땡땡 교감이 부동산을 하면서 돈을 잘 번다고 하길래 네. 제 생각에 우리 막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네. 제 생각해서 우리 막내를 갖다 저기 나중에 이렇게 먹고 살게끔 해주려고 네. 이렇게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집을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신랑한테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해서 네. 우리 막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 나중에 살게끔 하려면은 집을 사갖고 팔면은 그때 좀 집값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 아빠가 대출을 해갖고서는 같이 네. 이 땡땡 부동산을 갔었어요. 네. 네. 이 땡땡 부동산을 가니까 거기 이 땡땡 새엄마가 네. 여 땡땡 교감이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애를 갖다 안고 있었고, 네. 저는 당연히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얘네 아빠도 나한테 집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 말 나한테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둘이 이제 저기 여 땡땡 교감, 네. 이 땡땡 교감, 또 네. 애들 아빠 셋이 이야기를 주고 받더니 계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집을 사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네. 누굴 믿고 돈을 주겠어요. 제 생각에도. 그렇죠. 그랬더니 네. 이 땡땡이 네. 지가 알아서 돈을 갖다 잘 해주겠다. 애도 아프고 하니까 네. 잘 해갖고서는 다 만들어 주겠다고 해갖고서는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야 하고 저는 그때부터 막 잠을 못 자고
산 얼음판에서 살았어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때 당시 1억 2천이면 네. 집이 두 채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이제 막 미친 듯이 일만 하고서 이렇게 살았는데 네네. 3년 전에 누군가가 얘네 아빠를 갖다 코치를 하고 네. 교정을 하고 세뇌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제가 이제 이 땡땡이라는 걸 알아. 이 땡땡 공가지간 이 땡땡 교감이라는 걸 알고 네네. 전화를 해서 만나자. 네. 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집을 사기로 했는데 집은 전혀 안 샀다라는 것입니까? 네네 집은 안 사고 무슨 아. 그리고 이제 얘들 아빠하고 계약을 했으면서 내 이름은 거기다 내 이름을 또 써놨더라고요. 그 무슨 계약을 한 겁니까? 그러면 집은 안 사고. 뭐라 하더라 투자를 지 나름대로는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길, 지금 이제 선생님은 집을 사기를 원하셨고, 그 자녀가 이제 발달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보호할 그런 목적으로 또 집도 살려고 했는데, 네네 집 사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그게 다른 데, 뭐 투자 비용 형태로 그렇게 작동을 해버린 거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3년 네, 이게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제가 교육대학을 나와서 우리 그 교육 공무원을 했는데 우리 학급에도 보면은 그 장애 아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한 대학의 특수치료학과, 네, 이 특수치료학과에서 또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분야에서 책도 제가 많이 썼어요. 이 자폐증 관련해서, 발달장애 관련해서 뭐 수십 권의 책을 제가 집필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발달장애 이 문제를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 엄마들의 마음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인이 돼도 정신 발달은 뭐 어린 유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다 보니 제가 특수교육을 또 전공을 하고 또 이 특수치료 분야, 그 분야를 또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사회복지를 또 전공을 하면서 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활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이 많은 부모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제가 공감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 발달장애 아동들 관련해서 꿈을 많이 꾸거든요. 네, 그 정도로 참 그 아픔을 제가 잘 아는데, 이제 이 분의 이 어머니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억 5천이라는 돈, 엄청난 돈이죠. 네, 1억 5천이라는 돈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집을 사는 그쪽 비용으로 가길 바랬는데, 집은 정작 산 건 없고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네. 얘네 저기 애들 아빠를 갖다가 이 땡땡 교감이 네. 세뇌하고 코치하고 조정한다는 걸 내가 그때 그냥 완전히 3년 전에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만나자. 네네. 김땡땡 성감 또 네. 이땡땡 교감 네.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도 전화를 다 차단을 해놨고, 아, 예,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네네. 그 안양회관을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가서 남편분께서는 뭐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같이 가자고 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상관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갔어요. 가갖고 나는 그 안양회관을 가갖고 내가 이제 거기 안양회관을 다녀봤으니까 그렇죠. 김땡땡 성감 있는 별관을 가려고 하니 네. 안내하는 사람이 네. 그 별관으로 와 있어라 해갖고 네. 가려고 하니 네. 두 교감이 오셨더라고요. 네네네. 또 그 교감 한 분은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네. 배순진리의 도를 알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네.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이 허무한 마음을 갖다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절에 가자고 해갖고 따로 갔던 곳이고, 그때부터 알던 교감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이땡땡 교감이 네. 저를 갖다가 아는 이땡땡 교감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아, 말없이 행방을 해버린 거예요. 이 땡땡 교감이.
네. 내 돈 가져간 이 땡땡 교감이요. 네네네.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혼을 했냐 그렇게 네. 물어봤더니 음. 그냥 어느 날 몸뚱아리만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제가 인지를 한 거죠. 아. 이게 이제 안전히 얘네 아빠를 갖다가 불러다 놓고 네. 얘네 갖다가 도와주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네. 얘네 아빠가 음. 나한테는 정기일 하면 돈 잘 번다고 하고서는 나한테 네. 정말을 했는데 네. 나는 정기일 하면서 얼마를 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생활력이 강해서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왔고 네. 3년 전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3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네. 이 땡땡 교감한테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아. 솔직하게 다 갖다 불면은 내가 나도 대순길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용서할 건 용서를 하고 네. 돈을 받을 건 네가 나를 줘야지 하는 생각에 와갖고 3년 동안 제가 기회를 주면서 전화를 하고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 제가 갔어요. 네. 갔는데 그 김땡땡 성감이 네. 나한테 오더니만 핸드폰을 든 손으로 날 갖다 밀어붙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도 사람인지라 네. 화가 나서 욕도 했겠지요. 네네네. 그랬더니만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네. 막 나를 갖다가 밀어치면서 나는 지금 당장 이 땡땡 교감한테 전화를 해서 네. 지금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네. 그 김땡땡 성감이 이 땡땡 교감한테 전화를 하니까 얘가 전화를 안 받아요. 네. 그러더니만은 그 김땡땡 성감이 나한테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 땡땡 교감한테 전화를 하게끔 하겠다 하고 내가 돌아왔거든요. 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연락도 안 돼서 내가 이제 중국동 도장에다 이제 지금 막 패가 여러 패로 갈라졌어요. 근데 네네, 중국동에서 이 안양회관 그 관할은 중국동이더라고요. 네. 내가 수임성감도 만나게 해달라 해도 안 만나줬고 네. 왜 대순질의 돌을 갖다 이런 식으로 닦느냐. 네. 그래도 사회 모범이 되면서 네. 정직하고 네. 술성추범을 하면서 네. 고생을 하더라고도 정직하게 닦아야지. 네. 왜 사기처럼 이렇게 돌을 닦나. 나는 네. 수임성감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수임성감도 못 만나게 해주고 해서 네. 내가 중국동에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네. 땡땡 방면 네. 10일 방면 네. 김 땡땡 성감 네. 여 교감 네. 또 이 땡땡 교감 네. 제명시켜라. 네. 남의 집안을 갖다 파탄을 시키고 네네. 우리 애가 셋이었는데 3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네. 우리 지금 딸내미는 지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금 이겨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저기를 갖다가 중국동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네네. 거기에 위에 분이 계신 분이 그래도 나는 마음이 통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알았다. 해결을 해주겠다. 좀 네. 기다려라. 네. 그리고 수임 성감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일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웬걸 김땡땡 성감이 저를 갖다 고소를 해놨더라고요. 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죠. 이럴 때 이렇게 종교를 찾았는데 이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그리고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훌륭한 그러한 종교인들도 있지만 정말 이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종교인들 참 이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듯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네.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돈인데 그럼 그 돈은 뭐 현금도 들어가고 뭐 대출도 들어가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네네. 얘네 아빠하고 같이 가갖고 나는 그 8천이면 집 한 채가 살 수 있었으니까. 아, 그럼 8천만 원은 현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얘네 아빠가 찾아다 줘서 나는 그 돈 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럼 8천만 원에다가 이제 네. 추가로 네. 대출을 또 얻은 거군요. 네. 그러다가 얘가 또 네. 내가 생각에는 그 이자도
얘네 아빠가 나를 갖다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이자도 나는 전부 다 얘네 아빠 돈으로 다 줬다고 나는 믿어요. 아, 그러면은 8천만 원의 돈 들어갔고 그 다음에 7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던 겁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의 대출. 그럼 1억 1천만 원이네요? 아, 이제 1억 2천?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때는 또 걔가 또 나는 얘네 아빠 돈인 줄도 모르고 네. 그때 따박따박 들어오길래 걔 돈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다 얘네 아빠 돈으로 주게끔 한 거예요. 아. 지금은 이자를 갖다가 아예 얘네 아빠한테 다 밀어버리고 네. 신경도 안 쓰게 얘네 아빠가 따박따박 다 내주고 있어요. 대출 이자를. 아, 그러면은 뭐 집도 산 것도 없고 그 돈의 행방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저기 상대님을 진짜 믿고 그랬는데 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저기에 네. 네, 여기서 이제 뭐 상제님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 네, 뭐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님을 진짜 저는 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네. 니네들이 나를 갖다가 이 돈 가져가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잠 안 자고 열심히 돈만 벌었기 때문에 네.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네. 너희 조상이 네. 상대님께 하소를 하여. 내가 이런 얘기도 김땡땡 성감한테 다 썼어요. 네. 이 사람들은 신명을 믿는다, 상대님을 믿는다 하면서 네. 믿지는 않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애도 아프고 애도 3명 데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 네. 우리 조상들이 내가 불쌍해서 아. 상대님께 하소연을 한 거예요. 우리 자손이 너무 불쌍하니 이 일을 갖다가 다 알게끔 해주고 도와주시라고. 내가 네. 그래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도 네. 이거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네, 참 이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뭐 자녀 3명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종교적 배신감이 상당히 클 텐데 아주 이거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겠다. 저도 대승 진리의 교감에게 피해를 받아보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그 한 선생님 또 다른 분 뭐 계속 또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냥 뭐 본인이 일반적인 영화 감독인 것처럼 뭐 민족 역사 영화 감독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심지어는 고구려 유민들 뭐 다큐멘터리를 본인이 찍고자 한다. 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구려 유민 마을까지 가기로 하고 거기까지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무려 7시간 침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정작 그 마을에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아주 그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납니다. 내가 그날 거기서 하늘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혼자 이제 그 마을에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야시장을 열어서 거기서 모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혼자 이렇게 거닐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이제 신앙은 있으신데 사실상 보면은 이 선감들, 교감들이 탐욕을 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님이 계시긴 계시고 네. 진리도 맞긴 맞는데 네. 이렇게 돌을 닦으라는 구절은 없어요. 제가 봐도. 네. 그러면은 이제 김성감이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 고소 내용은 뭡니까? 고소 내용은 그때 이제 안양회관에 가갖고 네네. 자기를 갖다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네네. 네. 저는 명예훼손 한 게 없어요. 본 네, 출처를 밝혀달라. 그러네요. 이 땡땡이를 만나게 해달라. 이 땡땡 교감을 만나게 해달라. 네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걸로 고소를 지금 해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맞고소를 지금 한 상황이시죠? 네네네. 네. 그 무고죄로 고소를 하신 거죠? 네네. 그게 사실이고. 네네네. 그러하니 내가 진작부터 3년 전부터 만나게 했을 때 왜 안 만났으며. 네네. 내가 원래는 이거 TV에 제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네네. 나도 대순질례를 다녔던 사람이고 네. 그랬기 때문에 네. 와서 사죄를 빌면은
네. 내가 용서할 건 용서를 하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제가 용서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거는 완전히 악마 짓을 한 거예요. 얘네 아빠 데려다가 뒤에서 코치하고 세뇌시켜갖고 이 네. 땡땡이 나한테 들켰을 때 네. 수시로 나한테 전화하고 내 동타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1억 5천만 원의 출처라 그랬는데 1억 5천만 원은 어떻게 1억 5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8천만 원이 그때 당시 그리고 대출이 4천. 네, 또 제가 또 네. 제가 또 3천 줬어요. 제 돈으로. 아, 또 3천까지 네. 주셨어요. 근데 그 돈도 지금 전혀 행방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이고, 굉장히 억울한 일이네요, 이거. 네, 보통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아, 그런데 지금 이 경찰의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이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 지금 내가 저번에 갔어요. 가갖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네.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아. 이 땡땡 교감이 네. 저는 경찰서에 음. 누구누구 가장하고 친하다 이러한 아. 말을 저한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흐름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진술을 받아요. 네네. 받으면은 음. 공정한지 아닌지 제가 보면 알 거예요. 네. 그리고 선량한 주민을 갖다가 시민을 갖다가 도와를 주고 네. 해결을 해야 되지. 네. 지금 어떠한 뭐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가서 또 확인을 할 상황이고 네. 어쨌든 간 제가 무고죄라고 또 저기 무고죄인데 폭행이다. 네. 또 뭐지? 뭐요? 네. 모욕죄다 했더니 이건 모욕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욕감이 아니냐? 여적죄 돈 다 빨아먹고 너 도인이 아니야. 오지 마. 이거 모욕감 아니에요? 모욕죄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네. 일단 제가 가서 네.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경찰도 대한민국 경찰로서 네. 대한민국 시민을 갖다가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네네.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그 수사관 변경 기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네. 제가 이제 네네. 저기 신문고에 그렇게 네. 민원을 네. 넣었는데도 안 해주지 받아들여졌고. 않았습니다. 네네. 네,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네네. 이 지금 경찰서를 이쪽으로 지역으로 좀 이관해 달라 또는 네네. 촉탁 수사를 받게 해달라 했는 것도 거부한 거죠. 네네네. 그 수사관이 이제 구제하겠다 이런 네네. 입장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원에다가 네네 김땡땡 성감을 갖다 맞부수를 해놨는데 네네 그걸 역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수사관이 그러면은 그 동일한 수사관이 수사를 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직은 저기 이제 제가 이제 김땡땡 성감이 나를 갖다 고소를 해놨잖아요. 네네네. 그 수사관은 여자였고 여기 딴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여기 수사관은 남자였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보면은 이제 종교들이 이렇게 경찰들하고 유착돼가지고, 네, 뭐 어떤 종교 보니까 뭐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준다, 뭐 이런 녹취록도 나와가지고 이게 PD수첩에 보도가 된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잘 그 부분을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그 녹취록이 나왔죠. 네, 그리고 경찰 과정이 많이 도와줘.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명석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비호 조직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신천지, 통일교, 뿐만 아니라 이 건진 법사, 노상원 보살, 그리고 또 명태균 보살, 또 천공 도사인지 또 뭐 보살인지 법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자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 그 계속해서 이봉규 TV 그 허경영이는 사이비 교주죠. 네, 이봉규 TV 나와서 윤석열을 아주 그 뭐 말로 없는 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모습들, 이 종교 게이트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종교 범죄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정치인들,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과 유착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사례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돼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감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선교감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뭐 피해자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뭐 본질적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겪으시면서 좀 이 선교감들, 이 선교감들의 이 잘못된 행위들 이런 부분들로 또 이렇게 많은 좀 사례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몰랐어요. 저도 어디 가면은 네.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성교감이 뭐 그렇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상제님의 진리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돈을 갖다가 갈취를 하면 네. 그 죗값을 갖다 얼마나 받겠는가. 네. 선량한 시민을 갖다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돈을 갖다 목적으로 해갖고서는 돈을 안 주면은 뭐라고 했었고 네. 돈 아니면은 대순지를 갖다 못 따라가게 만들어 놨으니 그게 어떻게 이게 대순지를 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 물어보고 싶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도전님 계실 때도 제가 도를 조금 알았는데 네. 도전님께서 네.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갈취하라는 규절을 써놓으신 규절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군요.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무슨 뭐 돈이 하나의 실적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돈을 갖다 이렇게 앞세워갖고 네. 남의 가정을 갖다 이게 파탄을 시켜면서 네. 돈을 닦으면 그 사람들이 운수를 받을 수 있는지 도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위에 수임 성감이 안 만나줘요 지금.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네요. 네네. 만나주지도 않고 뭐 결국에는 이제 이 법적으로 지금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김땡땡 교감이나 뭐 이땡땡 뭐 려땡땡 이 교감들은 전혀 이제 연락은 없는 상황이고요. 전화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법적인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뭐 이것이 이제 잘 해결되어야만 할 그런 상황인데 아주 아니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고 네.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진짜 상대님을 그때 믿었었고 네. 저는 진짜 다 도와주신다는 걸 저를 믿고 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아우 엄청 3년 동안 힘들었죠.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기 경찰서에서 저를 갖다가 네. 불러가잖아요. 불러가면은 저를 불러갔을 때는 네. 1억 5천에 대한 출사를 갖다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당시 그 땡땡 해관에 네. 임 보신다고 돈을 갖다 엄청나게 지금 막 그렇게 할 텐데 네. 그거 다 전수조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이 허위 사실이냐 진실이냐 뭐 이런 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게 빨리 좀 잘 해결돼가지고 가정이 온전하게 또 행복하게 잘 보존되면 좋겠네요. 네. 네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다 도와주시니까요. 네, 지나가는 상황들 보면서 또 나중에 또 추후 인터뷰 전개하면서 계속 저희 TV 채널에서도 계속 여기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도와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참 이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 종교의 자유는 있죠. 하지만 종교 범죄 자유는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종교 피해자 지원법이 있어야 된다. 네, 종교 피해자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교 범죄 가중처벌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그러한 종교 행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그리고 종교 피해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종교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관, 그러니까 종교 범죄 전문 이 수사관 양성과 더불어서 종교 범죄 전문
수사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반사회적 그러한 종교 행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분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도 경찰 수사 결과라든지 그리고 계속된 어떤 억울함이 없게끔, 또 이 혼자서 이 종교 단체하고 싸운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안전 같은 부분들도 저희들도 계속 체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안전이 많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싸운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경찰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인태 신지식인 TV는 계속해서 이 종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송, 또 종교 범죄, 이 종교 범죄가 어디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고 공개화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